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전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예, 재원쌤 오늘은 세계를 사로잡은 조선의 대표적인 수출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 저도 역사 좋아해서 네. 저는 이거 짐작했는데 맞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인삼할 거라는 걸. 예, 인삼 맞죠? 네, 맞습니다. 진생. 네, 맞습니다. 뭐 조선에서만 수출했었던 게 아니고요. 고려 때부터. 고려 이전서부터. 이전도요. 삼국 시대 때부터. 그렇군요. 네, 굉장히 유명했었던 그 수출품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반도체다. 그렇죠. 뭐 인삼 소개하는 많은 글들에서 보면 예. 원조 K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뭐 어원만 살펴보더라도 일단 그 삼자 있잖아요. 한자 네. 삼자 보면 중국에서 사용하는 삼자가 따로 있고요. 고려 인삼 할 때 삼자는 한자가 달라요. 그렇군요. 중국에서 사용하는 그 삼자에 그 초두머리라고 불조자 변이 위에 하나 붙는 게 고려 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따로 붙였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브랜딩을 한 거죠. 예. 이쪽에서 나는 건 한자도 달라야 된다. 근데 그 말은 알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아주 예전부터 요 동네에서 나는 삼이랑 중국 쪽에서 나는 삼은 다른 종류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더욱더 흥미로운 건 최근에 그거를 이제 저는 인문학을 해가지고 그걸 무슨 학문이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물학인가요? 뭐 네. 조사를 해봤더니 네. 다른 거예요. 진짜로. 중국 쪽에서 삼이라고 불러왔었던 거를 찾아보니 도라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삼 종류가 아니었던 예, 거죠. 예. 모양만 비슷했었던 거고. 근데 이때는 진짜 임상 실험으로 이거를 알았었던 먹어보고. 것 같아요. 뭐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랐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는 건 뭔가 좀 특별하다라고 예. 하는 걸 좀 알았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삼이라고는 부릅니다. 네. 똑같이 삼이라고는 불러요. 한자는 다르게 쓰지만. 네. 그래서 무역을 언제부터 해봤나라고 쭉 찾아보면은 삼국시대 때부터 중국에 이제 중국 그때도 이제 조공책복 관계를 맺으니까 네. 조공을 바칠 때 무조건 끼는 게 삼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그게 달라요. 고구려삼을 고려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고려삼, 백제삼, 신라삼이라고 나눕니다. 근데 이제 고려삼, 그러니까 고구려 쪽에서 나는 삼은 큰데 네. 물렁하고 예. 물이 많아서 효능이 별로다. 그럼 어디가 효능이 좋아요? 으뜸은 백제삼. 백제삼은 가는데 딱딱하고 뭔가 좀 이 효능이 더 좋다라고 네. 돼 있고 신라삼은 백제삼이랑 비슷한데 가늘지 않고 좀 두껍고 짧고 뭉퉁하다. 네. 이렇게 이 세 군데에서 나는 삼이 기능도 조금 효능도 조금 달랐던 것 같고 모양도 조금 다른데 네. 그 중에 으뜸은 백제삼이다. 라고 부릅니다. 네. 고전통이 이제 고려로 내려오면서 예. 고려삼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거기 고려에서 나는 삼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아주 널리 퍼져가지고 이제 네.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서도 고려삼 하면은 그 삼은 진짜 좋은 삼이지라고 해서 고려를 상징하는 수출품으로 네. 이미 고려 시대 때부터 좀 고정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삼 산지를 보면 여기가 백제 땅이 맞나 싶은 데가 네. 뭐 강화도는 백제 땅으로 분류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풍기 네. 이쪽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애매하네요. 이거는 얘기하면은 이제 뭐 길어지는군요. 들으시는 아니요 뭐 얘기는 할 텐데 네. 들으시는 네. 분들이 조금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각자 브랜딩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뭐 풍기 그다음에 금산, 금산 맞네. 뭐 지리산 이런 네. 데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브랜딩을 할 때 여기 원조 논쟁이 언제나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알 수는 없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방금은 계속 삼이라고 칭했지만 산삼과 인삼은 다르고요. 그렇죠. 뒤에 말씀드린 홍삼도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언제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라 그러면 지금 이제 산삼은
자연적으로 난 그렇죠. 그냥 우리가 기르지 않았는데 인간이 예. 기르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난 걸 산삼이라고 그러는 거고 네. 인삼이라 그러는 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심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재배를 한 거잖아요. 예. 언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예. 하나는 여말선초설인데 요거는 아마 원나라 때 당연히 이제 원 간섭기가 되면은 예. 고려에 좀 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이것저것 바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삼을 많이 바치라 그러죠. 왜냐하면 고려삼 유명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수요를 다 감당이 안 됐구나. 산삼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억지로 좀 심어서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감당이 됐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뭔가 인위적으로 심지 않고서야 이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해서 요때부터 삶을 심고 재배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네. 이게 기록이 남기 시작하는 건 조선 중기인데 조선 중기가 되면 그 묘삼과 가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묘삼이 이제 묘목할 때 그 묘. 아, 예. 그러니까 삼을 아마 심은 것 같아요. 네. 가삼은 집가자를 써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키우는 아. 이런 느낌의 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러면 요때 무렵부터는 뭔가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게 성공하지는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중기설을 가장 강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네. 그 숙종 무렵 때가 되면 예. 삼을 무역을 할 때 삼이 워낙 중요하니까 너무 많이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 무렵이 되면 말도 안 되게 그 수출량이 급감합니다. 예.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영종조 무렵이 되면 말로 수십 배가 늘어나거든요. 수출 물량이. 네. 근데 그거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삼이 없다가 네. 수출량이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건 좀 뭔가 이해하기 힘든데 요 무렵부터 묘삼, 가삼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면 예. 아마도 이때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어서 키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합리적 추측이 가능한데 네. 어디가 원조냐?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만 네. 요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사료를 교차적으로 이렇게 막 검증을 해보면 네. 세종실록 지리지나 예. 이런데 보면 지금의 금산 지역 예. 그쪽이 산삼이 원래 많이 나는 지역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마도 요 전통을 인삼으로 재배하는 것까지 연결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거기서 인삼 농사를 많이 짓지는 그렇죠.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돼서 네. 아마도 금산 진산 지역이 인삼을 최초로 재배해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그 인삼 재배를 한 곳이 아닐까. 예.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추정들을 하고 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야, 조선의 인삼 아니면 또 고려의 인삼이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했다고 하는데 네. 그 위상을 혹시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을까요? 중국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금을 주고도 못 산다. 이야. 중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요. 중국인들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 사실 정근대에 그 동아시아 지역에 약으로 먹는 것들은 보면은 예. 잘못 먹으면 독약입니다. 이게 뭔가 좀 끓여서 먹거나 뭐 약재로 이렇게 달여 먹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약으로 쓸 수 있는데 예. 다량을 넣는다? 땡약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독약이 돼가지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그 풀들 있잖아요. 산채 네. 비빔밥에 들어가는 풀들도 안 삶으면 독약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잘 먹어야 돼요. 예. 근데 그러니까 삼은 그냥 먹어도 맞아요. 죽지 않습니다. 예, 모래 털어서 먹잖아요. 그냥 먹어도 되고요. 예. 삶아 먹으면 또 효능이 다른 것 같고 쪄서 먹어도 또 느낌이 다른 것 같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신비로운 듯한 느낌이에요. 다른 것들은 잘못 먹으면 죽는데 네. 이 친구는 그냥 먹어도 되니까 이게 뭔가 조금 신성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거 진시황부터 먹지 않았을까? 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국 사람들한테도 돌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중국 사람들이 일단 좋아하고요. 예. 그 소문이 일본으로 전해져서 일본에서는
이것 때문에 인삼 때문에 병을 고쳤다가 예. 인삼값을 갚지 못해 죽었다는 설화까지 있을 정도로 이야. 이 정도로 인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삼 한근이 은 한근이랑 똑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일본에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의 무역 구조를 조금 봐야 되는데 동아시아 이게 그 중국,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 그다음에 이제 조선, 그다음에 일본이 무역을 할 때 일단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들이 중국 같은 경우는 비단이나 자기겠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은이에요. 네. 근데 조선은 이게 3이거든요. 근데 이게 동급으로 다 거래가 돼요. 아. 그래서 이 3자 간의 이 삼각 무역이 형성이 될 정도로 같은 무게의 은과 삼, 그다음에 그 비단이 똑같이 그 무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삼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이기도 하지만 은만치 가격이 올라가 있는 예. 상품으로서 이 무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그 은이 일본의 은이 네. 조선으로 빨려가니까 예. 은을 가짜 은을 만들어요. 아이고. 인삼을 사오려고. 예.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 일본에다가 특별히 그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순도 80% 이상의 은을 만들지 않으면 네. 우리는 거래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그거를 정부가 보증해라라고 해서 그쪽 그 일본이 인삼을 그 수입하기 위해서 별도의 은을 만들어서 거기에 직인을 찍습니다. 예. 그 직인이 없으면 인삼 거래를 할 수 없는 은이에요. 음.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그런 은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특별하게 신경 썼던 수입품이었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진짜 우리 인삼이 최고의 수출품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런 인삼을 가공한 홍삼, 네. 홍삼은 또 언제부터 유명해진 거예요? 모릅니다. 근데 진짜 이게 기록이 안 남아요. 이 중요한 걸 왜 기록을 안 남겼을까요? 이게 아마 조금씩 기술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아, 원래도 있었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홍삼이라고 하는 거는 찐 거잖아요. 네. 삼을 찌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삼은 그냥 삼. 네. 그냥 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럼요. 그 수삼. 예. 그거 보면 굉장히 금방 썩어버립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수출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근데 지금처럼 무슨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차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실어가지고 예. 가져가려면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걸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죠. 분무기로 가끔 뿌려줘야 네,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원래 그 풀 위에다가 맞아요. 놓고 계속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량으로 수출을 그러니까요. 합니까? 그것도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해요. 아주 예. 오래 전부터. 일단은 그냥 한번 말려봅니다. 그냥 한번 말려봐요. 근데 그것도 한 일주일 있더니 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조금 쪄먹은 거죠. 예. 그 쪄봤어요. 근데 그것도 딱히 잘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금방 또 상해버리거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쭉 보니까 건조하는 게 그냥보다는 조금 낫고 쪄보니까 그것보다도 조금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막 백삼이라 그랬다가 그다음에 뭐 수삼이라 그랬다가 뭐 숙삼이라 그랬다가 막 예. 이렇게 불려요.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도 홍삼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표현이 등장하는 건 조선 중종 때부터 조금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숙삼이 찌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쪄야 되고 그다음 찐 다음에 얼마나 건조해야 되는지가 이제 조금 약간 그 공식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껍질 일단 찔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아야 오래 가고 네. 그다음에 그 찐 다음에 몇 시간 정도를 말려야 며칠 정도를 말려야 가장 적당하게 말릴 수 있는가가 조금 이렇게 구현이 된 게 중종 무렵부터 이제 조금 구현이 됐고 이게 나중에 19세기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모두가 그 기술을 그래도 조금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예. 이 기술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19세기 정도 돼야 홍삼이 본격적으로 조선 내에서도 이제는 수출할 때는 인삼보단 홍삼
홍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9세기 정도 돼야 됩니다. 예. 나름대로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홍삼 기술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세월을 거쳐가면서 그렇죠. 진화 발전을 했다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그 기술, 진화 발전한 그 기술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네. 그래서 붉은 빛이 나는 방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표준화가 됐다는 네. 얘기인데 그 얘기는 국가가 이거 직영했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가가 직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예. 홍삼 만드는 건 이렇게 합니다. 수삼을 채굴하여 조심스럽게 깨끗한 물에 세척하고 예. 크기별로 선별하여 굵은 대바구니에 놓고 증숙장으로 옮긴다. 대바구니를 증삼용 나무틀에 올리고 2개의 나무틀을 옹기로 만든 증삼기에 놓고 밀봉한다. 증숙 시간은 크기에 따라 50분에서 90분. 이게 이제 얼마나 쪄야 되는지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증숙한 인삼은 건조실에서 충분히 말린 후 햇볕에 4일에서 5일간 건조한다. 이렇게 하면 벚꽃색의 투명한 홍삼이 제조된다. 이제 이게 공식이 된 거죠. 예. 요때 정도가 이제 되는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홍삼은 전매입니다. 네. 국가 전매. 네. 요게 그 삼정국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KTNG의 전신인 네. 거죠. 그래서 홍삼을 정부가 소유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일단 판매 또는 수출 자체가 금지됩니다. 예. 그리고 면허를 받아야지만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수익이 다 국가 재산으로 넘어오게끔 네. 한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국가가 완전히 그 홍삼 장사하는 거를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가끔 역사책이나 또는 한국 드라마를 네네. 보면 이 홍삼이나 인삼 수출에서 큰 돈 번 상인들 나오던데 네. 아니, 국가가 전매하고 관리했으면 그런 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대표적인 상이 있긴 합니까? 일단 이게 조선 후기,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이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 이때쯤이 되면은 네. 늘 언제나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나라가 이제 망가가는 관리가 허술해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요 시절에 이제 홍삼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로 세계인이 찾고 네. 그다음에 국가가 전매를 해가지고 독점권을 부여받고 뭐 이러면 홍삼을 국가가 장사를 제대로 하고 이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잘 키워서 예. 경제 발전으로 연결시키고 나름대로 이 시절의 어떤 근대화라고 하는 거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안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큰 거는 대량 생산이 힘듭니다. 예. 일단 삼이라고 하는 게 일단 인삼을 재배하기는 시작했다고 하지만 예. 인삼이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홍삼에도 다 써 있잖아요. 6년근. 6년근. 근데 그러면 일단 그 삼을 심는데 2년. 예. 그다음에 심어서 키우는데 6년. 예. 이거 홍삼으로 만드는데 또 시간 또 걸리고. 그래서 중간에 6년 동안 비가 덜 오거나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거나 네. 이러면 특정 지역에 키웠었던 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해치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기에 취약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국가 경제를 딱 하고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기는 좀 힘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번 돈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제대로 못 쓰고 왕실 재산으로, 그러니까 황실이죠 이때는. 네. 황실 재산으로 갖다 놓고 쓸데없는 데다가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벌어들인 걸 좀 국가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한 재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쓰지 못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잘 팔려 나가더라도 이걸 가지고 뭔가 근데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성장시킨다거나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홍삼으로 또는 인삼으로 네. 돈을 번 사람은 없다 이렇게 치부해도 됩니까? 요 시절에는 없는데요. 19세기 초에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사람 누군가요? 네, 우리 또 MBC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죠. 네네네. 그 임상옥이라고 예. 들어보셨나요? 이거 아마 이재룡 씨가 기억납니다. 네네 그 드라마 주인공이셨을 텐데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홍삼 장사로 돈 번 사람이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
이 원래 조선 시대에는 그 상인들을 이름을 주로 기록해 놓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양반들이나 이렇게 공부 잘했었던 사람들을 기록하지 굳이 상인들 중에 성공했었던 사람 기록 잘 안 하거든요. 네. 임상옥은 기록돼 있습니다. 그 말은 아마 엄청나게 이 인삼이랑 홍삼 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뜻일 텐데 예. 이 사람은 의주 만상이거든요. 예. 의주에서 장사를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사를 예전부터 했지만 요 무렵 이 20대 후반 무렵이 되면 홍삼 인삼 장사의 전매권을 따가요. 국가로부터. 근데 그걸 국가로부터 따내는데도 엄청난 장사 수완이 발휘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요 무렵이 되면은 그 반남박 씨, 안동김 씨도 있지만 반남박 씨라는 그 집안이 굉장히 그 세도가로서 이름을 날릴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 반남박 씨의 박종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상을 당해요. 예. 그 박종경이라는 사람이. 예. 근데 이 박종경이라는 사람한테 부의금을 4,000냥을 줍니다. 그 정도 돈이 뭐 얼마인 거예요? 감이 없네. 수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수억. 됩니다. 와. 부의금으로. 부의금을 진짜 한번 크게 투자해 본 거죠. 예. 그렇게 부의금을 이 정도로 내고 그거를 받은 박종경이 의주 만상 중에는 네가 인삼이랑 홍삼을 전매해서 청나라에 팔아봐. 독점권을 준 거군요. 독점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독점권을 받은 다음에도 장사 수완이 너무 좋았었던 게 예. 이때는 그 조선과 청나라는 공무역밖에는 그렇죠. 안 됩니다. 일단 예. 사무역은 금지예요. 예. 근데 일정 부분 사무역을 할 수 있게 허락돼 있는 건 공무역을 하러 가는 건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가는 거잖아요. 예. 조공을 바치러 가가지고 거기에 인사드리는 기간 내에서는 사무역이 허락됩니다. 네. 이때 의주 만상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예. 옆에 이제 인삼 싸들고 예. 인삼 싸들고 이렇게 쭉 따라가서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만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리한 거는 청나라 상인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시간 제한이 동안 있으니까. 못 팔면 예.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이 임상옥이 갖고 온 사암을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안 삽니다. 우리가 말하는 금액으로 팔 거 아니면 가져가.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 보통의 상인이었으면 네. 아 그냥 그래 덤핑을 해서라도 그냥 팔아버려야지 라고 왔을 텐데 네. 임상옥은 팔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불질러 버립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에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청나라 사람들한테도 이 삶이 워낙 중요합니다. 그 청나라 상인한테도. 네. 왜냐하면 조선에서 가져온 그 삶을 이 청나라 상인들이 100배 정도 뻥튀기해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받아와야 되는 상품이었던 거예요. 예. 그거를 임상옥이 알고 불질러 버릴 정도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걸 급하게 불을 끄고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네. 몇배 가격으로 해서 팔아버립니다. 이야. 그런 식으로 장사 수완을 좀 수완이 좋았었던 사람이고 그걸로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예. 나중에는 장사 안 합니다, 이 사람. 그래요? 그렇게 돈을 번 다음에는. 오. 이거는 조선의 어떤 그 상인을 바라보는 시선들 때문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돈을 번 다음에 벌어든 돈을 가지고 그 곽산 군수자리를 삽니다. 이게 좀 양반처럼 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관료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돈을 아무리 벌어봐야 조선에서 뭔가 더 나은 어떤 상업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내가 이 번 돈으로 차라리 군수자리 하나 사가지고 네.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선이 갖고 있었던 한계네요. 상업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했었던 한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조선에서 대표적인 어떤 수출품이 네. 인삼, 홍삼 등의 우리의 삶이라면 네. 일제 강점기도 이 사업 관심 많았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고요. 이걸 가지고 당연히 일본에서도 이걸 독점해가지고 예. 총독부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예. 뭐 네, 당시에 이게 뭔가 좀 발전을 했다기보다는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하다가 이게 나중에 해방 이후가 돼서도
그렇잖아요. 당시 해방 이후에 지금 한국의 상황이라는 게 예.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유일하게 네. 이 시기에 한 1950년대 이 전후해서 이 시기에 제대로 수출할 수 있는 건 이 시기에도 인삼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막 전쟁 때 이거 이 인삼이랑 홍삼 기술력 가지고 막 북한이랑 뭐 남한이랑 그 서로 막 전쟁하면서 뺏어가려고 하고 막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는데 예. 결국엔 그걸 지켜내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1950년대가 되면 이제 KTNG의 전신으로 넘어가게 돼서 지금까지도 그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는. 네. 야,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반도체 그것은 인삼이었다. 오늘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인이 기지를 발휘해서 네. 다 태우리라 네. 했더니 제값을 받았다. 네네. 요즘같이 국가 간의 어떤 교역에 이슈가 있을 때는 이런 재치도 좀 필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는 우리 재원쌤의 코너 많은 분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